자, 이제 출제 포인트 4, 시제, 조동사, 능수동 파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제, 조동사, 능수동, 이것도 그냥 동사 파트가 되겠는데, 우리가 왜 이제 보통 밑줄,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물론 유형이 몇 가지가 있지만 밑줄 문제가 보통 있습니다. 밑줄 문제가 보통 있는데, 밑줄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네모칸 안에 이제 그림이 써져 있고 해당 어떤 단어들의 밑줄이 다 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해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을 때, 동사에다가 많이 밑줄을 쳐놓습니다.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을 때 봐야 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리예요. 자리를 봐가지고 얘가 동사가 맞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이 자리에 뭐가 또 들어가냐면은 형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얘가 그래서 이 동사의 어떠한 특징이라고 하던가 자타동사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수죠. 수라고 하는 건 이 동사의 수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단수이냐 복수이냐 확인해 보는 거고요. 요거 다음 파트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태와 시제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죠. 태라고 하는 건 능동수동, 그 다음에 시는 시제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동사에 밑줄 쳐져 있었으면 이렇게 네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시제와 이제 능수동, 조동사 파트를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수일치 파트를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게 될 건데, 제가 이 시제와 조동사, 능수동을 조금 하기 전에 사실 요즘 이제 출제 경향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조동사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동사와 능수동입니다. 근데 이 능수동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 좀 해드리겠지만, 약간 나오는 패턴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막 엄청 새롭게 뭔가 응용해서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얘는 저는 지금 조금 올해 약간 시험에 이 조동사에다가 좀 약간 집중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일단은 뭐 시제와 조동사, 능수동 순으로 정리하겠지만은 조동사 파트를 위주로 한번 우리가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아마 시험에 조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뭐 시제와 능수동도 다 중요하지만,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이 시제라고 하는 거 한번 좀 정리 좀 해보면은, 시제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제와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부사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용 표현과 관용 표현과 시제 일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시제에 해당하는 부사구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 현재 완료 한번 봅시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써요? has pp, have pp를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현재 완료는 문맥 속에서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쓸 수가 있지만, 문법 시험에서는 현재 완료는 요거 자체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와 많이 쓰입니까? 현재 완료임을 나타내주는 부사적인 표현과 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시제라는 거는 이 시제가 물론 단독으로도 쓰일 수가 있지만 또 어떻게도 쓰인다? 이 시제임을 나타내주는 부사적인 표현들이 거의 같이 쓰인다더라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는 주로 뭐와 많이 쓰여요? for 플러스 기간 또는 since 플러스 어떠한 시점 또는 뭐 since 주어, 과거 동사, 이런 것들과 주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그 문장 속에 딱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그 동사의 밑줄이 만약에 뭐 has 이런 거였다, has pp였다, 여기에 만약에 밑줄이 딱 쳐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문장 속 어딘가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주로 뭐와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즉 현재 완료와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얘네를 갖다가 어떻게, 즉 세트로 그래서 같이 암기를 하는 거죠. for 플러스 기간, since 플러스 시점 또는 since 주어, 과거 동사는 주로 뭐와 많이 쓰인다더라? 현재 완료와 많이 쓰인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것도 봐보면은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주로 뭐와 많이 쓰여요? 어떤 부사구가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문장 속에서 yesterday라던가 또는 뭐 ago라던가 그 다음에 las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가 있던가, 아니면은 뭐 when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로 뭐와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과거 동사와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과거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찾아보시면 돼? 그 문장 속 어딘가에 있을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있으면 뭐와 많이 쓰이니까 과거 시제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제 포인트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이제 관용 표현이죠. 관용 표현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관용 표현이 뭐가 있어요? 뭐뭐 하자 마자 뭐뭐 하다라는 요 표현이 되겠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할 때 주어 헤드 PP 주어 헤드 PP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어 과거 동사를 쓰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과거 동사를 쓰죠. 그래서 딱 끊었을 때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hurriedly나 scarcely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뒤에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when이나 before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고 할 때 주어 헤드 hurriedly 또는 scarcely pp when before 주어 과거 동사에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더라. 이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약간 수거처럼 여러분들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이 표현 자체가 시험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hurriedly와 scarcely when before를 쓰기 싫으면 어떻게 써요? 여기에다가 no sooner 아이고 네 그렇죠? no sooner 여기다가도 then을 쓰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죠?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hurriedly와 scarcely 그리고 when before를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면 돼요. 반대로 여기는 이 no sooner와 then을 갖다가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얘랑 되게 많이 이렇게 크로스해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제 두 번째 표현은 요 이제 헤드 PP가 들어가 있는 과거 완료가 들어가 있는 또 과거 시제가 들어가 있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에 해당하는 요 관용 표현 얘가 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제일치라는 건데 요 이제 시제일치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글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카메라가 이미 세팅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내가 이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카메라가 이미 세팅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 할 때 그 강의실에 들어왔다는 건 어떤 시제가 돼요? 과거 시제가 맞겠죠. 왜냐면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 제가 강의실에 들어온 거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카메라가 세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었다는 어떻게 영어로 쓰겠어요? 이때는 had been set up이 되겠죠. 이때 여기다가 had pp라고 하는 과거 완료를 쓴 건 뭐 때문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를 갖다 우리가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시제 일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시제의 시간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갑자기 봅시다.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entered라고 하는 이렇게 썼어요. 얘는 이제 과거죠.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그 이제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과거 이전의 일을 나타낼 때 뭐 씁니까? 우리가 과거 완료라는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has been set up 이렇게 하면 맞겠어요? 틀리죠. has pp는 언제 쓰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시제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내가 들어온 거는 과거인데 분명 나는 한글로 어떻게 말했냐면은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has been set up을 쓰게 되면은 들어온 시점과 세팅된 시점이 안 맞아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시제 일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제 일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시제들이 딱딱 올바르게 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과거와 과거 완료의 시제 일치가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 주의해서 좀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과거 완료가 쓰였을 때
과거 완료가 쓰였을 때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과거 완료가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앞뒤에 문맥을 고려해서 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맞지, 앞에 있는 동사보다 얘가 그래 먼저 발생한 일에 헤드 PP가 맞다, 이런 거를 좀 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얘가 이제 시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제 좀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포인트는 세 가지로 보시면 세 가지로 보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부사구 표현 암기할 것, 그 다음에 관용 표현 중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볼 것, 헤드, 그러니까 이 시제 일치, 과거 완료의 쓰임, 주의할 것, 요거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뭐 딱히 필기하실 건 없고요. 얘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정리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쓱 이제 넘어가면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조금 뭘 할 거냐면은 조동사를 갖다 정리할 건데, 이 조동사를 갖다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동사가 좀 자주 등장한 편이었고, 이번 시험에 좀 조동사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이 조동사도 이제 여러분들 좀 거기 프린트해 보시면은 이제 출제 포인트, 이제 시제 조동사 능수동이라고 하는 그 칸이 있을 건데 거기다가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동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도 역시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조동사는 역시나 이 관용 표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관용 표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이제 관용 표현과 더불어서 어떻게 써볼까요? 조동사 have pp죠. 요게 이제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즘 들어 이제 시험에 제가 요것 때문에 이제 조동사를 강조하는 건데 뭐가 또 많이 나오냐면 요즘은 슈드 생략, 요게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슈드 생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조동사는 출제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관용 표현은 요건 잠깐 암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제가 요거 두 개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조동사 have pp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그 과거의 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떠한 동사가 있으면은 이 시점보다 먼저 그 과거의 일을 쓸 때 우리가 보통 조동사적 표현을 써서 조동사 have pp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 좀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요거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오늘 must have pp와 should have pp, 요거 두 가지만 우리가 비교해서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여기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 화면이 나갔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조동사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조동사는 크게 이제 관용 표현, 조동사 have pp, should 생략 이렇게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조동사 have pp와 should 생략을 먼저 볼 건데, 조동사 have pp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라고 했냐면은 그 조동사의 과거를 의미합니다. 조동사 have pp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어떠한 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혹시나 조동사를 쓰고 싶으면은 조동사 have pp 이렇게 이제 쓴다라는 건데요. 요게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딱 두 가지만 제가 딱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올 겁니다, 시험에. must have pp와 should have pp를 구별하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must have pp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일을 반드시 그때, 과거 어느 시점에 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 should have pp는 어떻게 돼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hould have pp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must have pp는 그 일을 했다라는 강력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 구별해서 암기해 주시면 돼요. 시험에 여러분들 아마 이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치면은 영작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영작 문제에서 앞에 아마 이제 한글을 써줄 거예요. 뭐뭐 했었어야 했다. 여러분
뭐뭐 했었어야 했다라는 말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쓰는 게 맞아요? 둘 중에 should have pp를 쓰는 게 맞죠. 걔가 만약 답이라면 어떻게 나와 있겠어요? must have pp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걔를 갖다가 무엇으로? should have pp로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동사 have pp는 must have pp와 should have pp 이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아마 여기에서 걸릴 겁니다. 다시 한번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이다. must have pp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두 가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ould 생략, 얘가 꽤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should 생략이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표현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lest should라고 하거든요. lest should인데 얘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형태가 쓰이냐면 앞에 주어 동사를 쓰고요. 주어는 동사였는데 뭐 하지 않기 위해서 lest 여기다가도 이제 또 주어를 쓰죠. les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써서 주어는 동사한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하지 않기 위해서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때 lest should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이제 쓰인다라는 거겠고요. 이 부정어의 의미,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가 lest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다가 뭘 쓸 수가 없어요? not이라는 부정어를 또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lest, should not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좀 알려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lest 자체에 뭐가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생략 가능해요? should가 생략 가능합니다. should가 생략이 돼요. lest, should에서. 그러면은 여기는 이 should가 생략이 돼버리게 되면 not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should가 생략이 돼버리게 되면 여기는 무조건 뭐가 쓰여야 돼요? 뭐 시제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이 쓰여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lest가 있다. 그리고 이 뒤에 should가 있으면 당연히 동사 원형을 쓰지만 should가 없어도 지금 앞에 lest가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뭘 써야 되겠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냈냐면은 이 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바꾼 거예요? should를 생략한 상태로 그냥 단수동사로 내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틀린 거죠. 여기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반드시 뭘 써야 된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should 생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should 생략. 얘가 또 중요한데 두 번째 should 생략은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문법에서 워낙 많이 강조되는 거기 때문에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들은 그 목적어 자리 대절에 뭐뭐 해야 한다의 의미일 때 뭐가 생략이 된다? should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좀 공간상 제가 여기다 정리해 봅시다. 뭐 예를 들어 suggest가 대표적이죠. suggest와 insist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suggest와 insist인데 얘네가 이제 뭐뭐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다의 의미일 때 뭐뭐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다의 의미일 때는 대절에 이 뒤에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쓸 텐데 여기에 뭐를 생략해서 쓸 수가 있다? should를 생략한, 그렇죠? 생략해서 쓸 수가 있다더라.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동사 원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동사 원형이 이렇게. should가 생략되어 있어도 여기는 무조건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뭐가 있을 때 앞에 suggest나 insist와 같은 뭐뭐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문맥이 쓰일 때는 이때 여러분 suggest, insis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뭐 recommend도 가능하고 recommend, demand, request 이런 것도 전부 다 가능하니까 기본서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참고해서 요 파트를 갖다가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사도 시험에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여러분 보시면은 시험에는 어쨌든 돌고 돌아서 이 부분만 나옵니다. 이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네들은 비단 여기 이렇게만 형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demand라고 하는 얘가 이제
동사로 쓰이면은 뭐 이제 주장하다, 요구하다의 의미가 있고요. 얘는 뭐도 가능해요? 주장, 요구라고 하는 명사도 가능합니다. 주장, 요구라고 하는 명사도 가능하고 얘네들의 특징은 이 demand가 이제 명사로 쓰였을 때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동격 대절이라고 하죠. 동격 대절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사이에도, 이 안에도 demand라는 단어 자체에 명사가 주장과 요구에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명사로 쓰였을 때 뒤에 동격 대절을 써도 여기다가도 뭘 써줘야 돼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슈드를 생략한. 그러니까 얘네가 동사로 쓰였을 때만 여기다가 이제 그 슈드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명사로 쓰였을 때에도 suggestion, demand, recommendation 이런 것들 이런 어떠한 명사형의 주장과 요구를 가진 그 명사형이 쓰였을 때에도 이 뒤에 동격대절에 슈드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쓴다.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이제 필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동사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파트가 3개인데 관용 표현 have pp, 조동사 have pp, 슈드 생략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슈드 생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용 표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다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문제를 풀 거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제가 이제 좀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해당하는 관용 표현들을 갖다가 조금 묶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잠깐 퍼즈해 주시고 이 부분을 갖다가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이 관용 표현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정리 안 하고 문제 풀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건 이제 그때 그 여러분들 그 출제 포인트 정리하는 곳에다가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능수동인 건데, 사실 능수동이 진짜 수동태가 정말 양이 많습니다. 정말 양이 많은데 얘도 학습하자면 끝이 없겠지만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크게 2가지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얘가 거의 대부분의 수동태의 90% 문제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타동사와 자동사죠. 계속 아까 앞에서 반복했던 거.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건데, 타동사는 뭐가 가능하다? 수동태가 가능하고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아마 여기에서 거의 90%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뭐 자동사가 수동태가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죠? 이건 그렇다 치고 타동사가 여러분들 타동사를 썼어요. 타동사를 썼는데 그 뒤에 목적어가 없는 어떠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뭐로 바뀌는 게 맞아요? 얘는 BPP인 수동태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요게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법 공부할 때 수동태 할 때 어떻게도 표현하냐면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은 얘는 수동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뒤에 목적어 유무로 우리가 이제 수동태를 판단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은 걔는 틀렸다. 그래서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이 나올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먼저 수동태에서 기억하는 가장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맥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을을에 해당하는 어떠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동사 같은데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고 수식어가 없다. 그럼 일단은 틀렸다라고 조금 우리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얘는 수동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니까 그 자동사 같은 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거의 대부분의 수동태의 90%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것만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제외된 나머지 10%가 O형식의 수동태죠.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consider입니다. consider. O형식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확신에 차서 말하는 이제 consider라고 하는 동사인 건데, 이 consider라는 동사는 어떻게 쓰입니까? 얘는 O형식으로서 목적어와 이 뒤에 목적격 보어를 쓰죠. 목적격 보어를 씁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려하다, 생각하다.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주로 뭘 써요? 얘는 consider는 형용사와 명사를 쓰죠. 형용사와 명사를 씁니다.
자, 컨스터가 주로 이제 여러분들 그 시험에서는 오형식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적어, 목적격보의 수인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얘가 한번 수동태가 돼 봅시다.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쓰이겠어요?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서 주어가 될 거고 여기는 be, pp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목적격 보어인 형용사 명사가 여기에 그대로 따라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수동태일 때는. 컨시더가 수동태일 때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응용해야 되는 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를 지금 마치 뭐로 써놓은 거예요? 삼형식으로 써놓은 거죠. 주어는 고려한다. 형용사 명사를. 말 될 것 같지만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 거의 99.9%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컨시더는 뒤에 이제 동명사를 목적어로 쓸 수가 있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컨시더는 주로 오형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뒤에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를 쓰는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은 수동태가 되어도 어떻게? be, pp로 바뀌어도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따라 나오는 거죠. 즉 컨시더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로 맞는 형태는 주어, be, pp 그러니까 이런 뭔가 형용사 명사를 하나만 쓸 때는 이렇게 수동태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닌 이상 만약에 얘가 능동으로 쓰이게 되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두 개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컨시더가 능동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 같은 게 뭔가 하나밖에 없다?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BPP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갖다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오형식 수동태에서.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즉, 그러니까 더 쉽게 기억하려면 그냥 컨시더 뒤에 목적어가 하나만 있다?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걔가 뭐 목적어인지 목적격 보어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컨시더 뒤에 뭔가 명사나 형용사가 하나만 나와 있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드시 be considered, be pp, 형용사,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요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바로 우리가 이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출제 포인트를 정리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다음 한글을 영어로 올바르게 영작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빠르게 한번 출제 포인트 위주를 한번 파악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회의가 벌써 시작되었다. 10분 전에 왔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The meeting has already begun. 회의가 벌써 이미 이제 시작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딱 내가 들어오니까 회의가 시작을 한 거죠. 나는 어떻게 됐어야 돼요? 10분 전에 왔어야 했다라는 거죠. 10분 전에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전에 왔었어야 했는데 그러면은 must have pp를 쓸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should를 써야 되겠죠.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You should have come 10 minutes ago. 너는 10분 전에 왔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회의가 이미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번은 여기에서 틀렸고요. 자, 2번에 봅시다. 고용주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10% 올라야 한다는 그 노동자의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고용주는 거절했다라고 해요. 무엇을? 노동자의 이때 demand는 여러분들 명사로 쓰였네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자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어떤 요구예요? 동격 대절이죠. 얘가 지금. 그들의 임금이 어떻게? 10% 올라야 한다라는 요구니까 여기는 are raised가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should be raised라고 쓰는 게 맞겠죠. 아니면은 should를 생략한 be raised만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 많이 좀 헷갈려 하시니까 좀 주의하시라고요. 그래서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의 그런 동사 또는 명사 뒤에 나오는 대절에는 뭐뭐 해야 한다의 의미일 때 should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꼭 반드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봅시다. 당신이 파리에 도착할 때쯤이면 당신은 2주간 외국에 있는 것이다. By the time you will arrive in Paris, you will have been abroad 12 weeks.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파리에 뭐 할 때쯤이면 도착할 때쯤 이때 여러분 by the time이 뭐뭐 할 때쯤이라고 하는 접속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뭐 하고 있을 것이다? 2주간 그 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12 weeks 그렇죠? 이게 14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주 정도 아니면 그냥 아니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오타가 났습니다. 12가 아니라 이게 그냥
to라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2주니까. 네. abroad 2 weeks. 해외에 2주간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앞선 포인트에는 설명 안 했지만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시제 파트에서 여러분들 관용 표현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 걔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의미일지라도 시간과 조건이 들어가 있는 부사절에서는 미래가 아닌 무엇을 쓴다? 현재 동사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서 보면은 당신이 파리에 도착할 때쯤 이거는 분명 언제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죠. 이제 미래에 파리에 도착을 할 거니까, 그쵸? 파리에 도착할 때쯤이면 당신은 어떻게 해외에 2주간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렇게 어떤 게 들어가 있으면 시간에 해당하는 부사절이 들어가 있으며 뭐뭐 할 때쯤이라는 건 시간에 해당하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시간의 의미를 가진 어떤 그런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의미일지라도 무엇을 쓴다? 현재형을 쓰는 거죠. 현재 동사를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will을 삭제한 arrive라는 현재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절에다가 어떻게 써요? 이렇게 미래를 쓰면 된다는 거죠. 얘를 갖다 우리가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고요. 얘도 나름 이제 중요한 문법 포인트인 건데, 그쵸. 요즘 이제 추세에는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앞에서는 좀 정리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기본서 가면 나와 있습니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 파트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이죠. 4번입니다. 그쵸? 관리자들은 요금 인상에 필요한 척한다. 요거는 이제 시제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이제 시제 포인트들을 갖다가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가져온 거고, 얘는 그냥 요거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표현입니다. make believe that 뭐뭐 인체하다는 뜻이에요. 뭐뭐 인척하다, 뭐뭐 인체하다. 동사 두 개가 연달아 쓰여서 틀린 것 같이 보이지만 make believe that 주어 동사 하나의 어떤 표현입니다. 뭐뭐 인체하다, 뭐뭐 인척하다라고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 이제 조동사적인 이제 관용 표현을 조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내가 좀 이제 정리하면서 좀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우선 1번에 봅시다. to do him justice라고 하는 건 요거 이제 하나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to do 힘이 이제 A,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to do A justice 하면은 A를 올바르게 평가하면, A를 정당하게 평가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do A justice 하게 되면은 A를 정당하게 평가하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를 정당하게 평가하면 we cannot help adm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우리가 밑줄 쳐야 되겠죠. cannot help 동사 원형. 우리가 이제 많이 어디선가 봤던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정리해요? 우리가 뭐뭐 할 수밖에 없다죠.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조동사 관용 표현을 조금씩 정리할 거예요. 뭐뭐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관용 표현은 뭐뭐 할 수밖에 없다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보통 cannot help 어떻게 써서 ing를 써서 그렇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동사 원형을 쓰고 싶으면 cannot but 동사 원형 이렇게 쓰곤 하죠. 얘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또 싫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뭐뭐 이 셋 다 어떤 뜻이에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디가? help 다음에 뭘 써야 되는데? ing를 써야 되는데 뭘 썼습니까? 동사 원형을 써서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admiring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admiring, 그러니까 뭐 감탄할 수밖에 없다. 그의 어떠한 지혜에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표현 하나 알고 갑시다. to say nothing of 뭐뭇은 말할 것도 없고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라는 표현이죠. 그의 용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용기는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될 건데,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뭐 사실 요건 약간 좀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요건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여기를 한번 봅시다. can as well 여기다가 우리가 밑줄 한번 쳐보고요.
여러분 혹시 can as well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쵸?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얘도 이제 하나의 관용 표현인 건데 may as well이라고 하죠. may as well이라고 합니다. 그쵸? may as well 어떤 표현이 돼요?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죠. 또는 차라리 뭐뭐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쵸? 차라리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라는 거죠. may as well 하나의 표현이죠. 얘도 얘랑 이제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보다는 이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had better 동사 원형. 되게 중요하죠. had better 동사 원형.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차라리 뭐뭐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would rather죠. would would rather 동사 원형. 차라리 뭐뭐 하겠다는 뜻이죠. 뭐뭐 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떻게도 그렇죠. 이렇게만 쓸까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차라리 뭐뭐 하겠다,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고 할 때 may as well 동사 원형 아니면 had better 동사 원형, would rather 동사 원형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응용해야 되는 게 있는데 비교하는 대상을 쓸 수가 있어요. may as well A as B라고 하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B 하느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렇게 좀 이제 확장해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had better는 아니고요. would rather도 똑같습니다. would rather A than 얘는 이제 than을 쓰죠. would rather A than B고요. 얘도 이제 끊어서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 A와 B 자리엔 뭘 쓰겠어요? 동사 원형을 쓰겠죠. 그쵸? 비교하는 거니까 동사 원형을 써서 차라리 A, 요 동사 하겠다. 뭐 하느니?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요거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조동사 관용 표현이죠. 그러니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뭐 하겠다. 뭐뭐 하는 편이 낫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can이 아니라 may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may as well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차라리 뭐뭐 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 적어줄 건 아니고요. 그 as를 뺀 may well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3번에. 답이 3번이네요. 그러면 그쵸?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would rather A than B죠? 그쵸? 동사를 써가지고 나는 차라리 뭐 하겠다? dad이나 ditch가 그냥 차라리 되게 좀 수치스럽게 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게 죽겠다. 뭐 하느니? 그와의 관계를 reconcile. 이게 이제 회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would rather A than B.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볼까요? 4번이 이제 어떤 거예요? lest should라는 표현을 쓴 거죠.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lest should를 썼는데 이때 포인트 중 하나가 뭐다? should 뒤에 뭘 쓸 수가 없다. not을 쓸 수가 없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should를 생략한다고 쳐도 여기는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그래서 lest should에서 not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들은 항상 조용히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쵸? 끊어주시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should not be overheard 되게 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쵸? overheard가 엿듣다라는 뜻이니까 들리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다음 한글을 영어로 올바르게 옮긴 것은 이렇게 찾고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제 20번에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뭐 한글도 한글이지만 여기 used to 동사 원형, used to 여기는 잠시만요.
그쵸. 앞에 비동사가 있죠. 그쵸. was used to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에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전부 다 used to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요거 저는 기본서에서 이걸 엄청 많이 강조합니다.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조동사 관용 표현에서 아마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갖다가 제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근데 반드시 좀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는 이미 used to는 암기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근데도 제가 혹시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봅시다.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used to 동사 원형이죠. 얘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뭐뭐 하곤 했다 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죠.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어요? 이제는 비동사를 붙인 표현이 있죠. be used to 동사 원형이죠. 얘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때는 얘를 갖다 수동태처럼 해석을 해서 투부정사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 사용되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이제는 조금 더 응용해서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ing를 쓰는 경우가 있죠. 동명사를. 이때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ing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하셨다면 요거 세 가지 반드시 헷갈리지 말고 외우셔야 되는 표현이죠.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좀 구별해서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일단은 안 되는 거를 먼저 한번 골라보면은 used to ing 지워야 되겠죠.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쵸? be used to ing라고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그냥 used to 동사 원형을 해주셔야 됩니다. 4번은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ing 전부 다 맞게 쓰였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글 한번 봐봅시다. 한글을 좀 봐보시면 과거에는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혼인이 독신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가져다 주었다. 뭐 했다? 가져다 주었다라는 부분에다가 미주사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이 부분을 뭐로 바꾼 거예요? used to 부분으로 바꾼 거겠죠. 한번 보시면 봅시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결혼은 가져다 주었다. 더 높은 신분을 무엇보다 그 독신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뭐뭐 했었다. 어떻게 여기 셋 중에 뭐가 맞겠어요? 첫 번째 거인 뭐뭐 하곤 했다가 맞겠죠. 그쵸?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used to 동사 원형.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2번 같은 경우는 이거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조금 어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요거 하는데 익숙했다니까 한글하고도 역시나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꼭 반드시 주의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동사 관용 표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21번. 자, 21번은 제가 이제 수동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수동태는 요거 하나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아까 제가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타동사 구별하는 거지만 그거 말고 오형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 그건 이제 아까 앞에서 자타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오형식의 수동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형식의 수동태는 어떤 의미예요?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도 목적격 보어가 또 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오형식 동사를 갖다가 능동으로 썼는데 뒤에 목적어가 하나만 있다? 틀렸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에서 봅시다. 나머지 앞에 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지만 3번 잠깐 볼게요. 3번. 3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봅시다. consider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그렇죠? consider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그 뒤에 보니까 one of the best movie directors라고 하는 뭐만 얘가 목적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사가 딱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얘는 그럼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틀렸다고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컨시더는 주로 뭐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게 이 패턴이거든요. 컨시더는 주로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호에 해당하는 아이가 또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일 때는.
근데 얘는 지금 컨시더가 능동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one of the best movie directors, 가장 뛰어난 영화 제작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딱 이거 하나만 쓰였잖아요, 목적어가.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일단은 틀렸다라고 의심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주는 게 맞냐면은 앞에서부터 해석을 좀 해보면은 봅시다. 자, 스티븐 스필버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의 이제 매우 성공적인 영화들은 have given, 주었던 사람인데 인기 있는 영화들에 되게 새로운 존경할 만한 어떠한 그런 매력을, 새로운 어떠한 그런 매력을 주었다는 거거든요. 대중영화에 새로운 존중할 만한 매력을 주은 것으로 되게 어떠한 그런 이제 그 스티븐 스필버그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어떤 영화 제작자 중에 한 명을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거로서 어떻게 여겨진다, 고려되고 있다, 생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쓰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문맥상. 얘를 어떻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is 컨스턴트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후주 빼버리고, 후주는 어차피 수식어니까 빼버렸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는 뭐뭐로 고려된다, 이거로서 고려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 문장의 능동은 어땠어요? consider 스티븐 스필버그가 목적어였고 이 one of the 여기가 이제 목적격 보어가 됐겠죠. 얘가 수동태가 되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얘는 BPP로 바뀌고 요게 또 따라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우리가 해서 도식화 시켜보면은 consider가 능동일 때 뒤에 어떠한 명사라던가 그런 게 하나만 나와 있다,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걔는 뭐로 바뀌는 게 맞다 그러면 수동태로 바뀌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패턴으로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 사실 뭐 후주라던가 have, given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또 이제 나중에 또 후주 같은 경우는 뭐 그 접속사 파트 가서 또 다루도록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합시다. 어, 22번은 앞에서 했던 포인트인데 빠르게 이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중복되네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쵸? 뭐뭐 할 수밖에 없다 할 때 cannot help 연이 아니라 연이 그쵸? cannot help ing라고 했습니다. cannot help ing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nothing but이라고 하는 거 하나 표현 좀 알고 갑시다. nothing but은 여러분들 only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모르셨으면 지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tedious라는 단어도 되게 어휘 시험으로 자주 나옵니다. 지루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루한. tedious, 지루한. 얘가 이제 boring.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edious, boring, 지루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중복되네요. 이 도로는 상태가 아주 나빠서 오래전에 보수를 했어야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뭐 했어야만 했다. 어떻게 표현해요? should have pp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should be repaired가 아니라 should have been으로 바뀌어주시면 되겠죠. 오래전에 어떻게 수리되었어야만 했다라는 거겠죠. 근데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should be repaired가 아니라 should have been pp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써놓은 거예요. 뭐뭐 했어야만 했다는 should have pp이다. 얘가 어떻게도 바뀔 수가 있다. should be로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주의해 달라는 거죠. 이런 거 봐달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이죠. 네. 여기서는 이제 이건 조금 별표 하나 할까요? 네. 봅시다. 뭐 여기 이 뒤에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What measures have taken since then 이렇게 이제 봐주시는 건데 일단은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since라는 게 들어가 있다. since와 시점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시제는 주로 뭘 많이 쓴다? 현재 완료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가 have taken이라고 하는 현재 완료를 쓴 거죠. 시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 take라는 동사 봅시다. take라는 동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고 있어요? 뜻을 모른다고 쳐도 얘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라는 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take 뒤에 주로 많이 목적어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자 여기 take를 봅시다. have taken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으로 쓰였죠, 지금. 그렇잖아요. 능동으로 쓰였으면 얘가 타동사라는 얘기인 거고 타동사가 능동이 되는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since는 부사니까 여기에 뭘 써야 돼요?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죠. 여기가 틀렸다라는 거죠. 목적어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have been taken 수동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어떤 조치가 have been taken 취해졌었는지 since then 그때 이래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아시면 되게 좋아요. take measures라고 합니다. take measure라는 것 자체가 이제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조치를 취하다. 얘가 이제 타동사고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죠. 조치를 취하다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딱 약간 이 표현을 안다면은 앞에 measures를 쓴 게 이제 힌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앞으로 나갔네?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않았을까? 수동태가 아닐까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걸 모른다라고 치면 여러분들 수동태 어떻게 풀어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약간의 그 수동태에서 우리가 약간 공식처럼 많이 통용된 약간 요령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예외도 되게 많거든요. 뭐 사형식이라던가 되게 어떤 예외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공무원 문법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 타동사 뒤에 목적어 유무로 해서 수동태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태는 되게 중요하고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은 거의 정형화돼 있어요. 거의 다 자타동사를 구별하는 것. 그 다음에 오형식의 수동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위주로 학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문법 포인트 4죠, 그쵸? 네, 이제 시제, 그 다음에 그 수동태, 능수동,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5번째 출제 포인트인 수일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치는 좀 볼 건데 얘는 이제 바로 제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좀 가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 물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또 금방 우리가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일치는 딱 크게 두 가지로만 우리가 좀 구별을 합시다. 첫 번째는 뭐와 뭐?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거의 대부분은 얘가 이제 많이 나와요. 네. 주어와 동사의 수를 맞추는 거. 주어 동사 수를 맞추는 거는 심플하죠. 주어가 단수면은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은 동사도 복수예요. 그런데 얘가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와요? 이 중간에 이 뒤에 여기다가 뭘 써서 수식어를 그렇게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막 뭐 공식으로 암기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보통 독해 수업을 하거나 문법 수업을 할 때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께서도 문장구조 파악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문장구조 파악해라, 문장구조 파악해라. 주어 찾고 동사 찾아라, 주어 체크하고 동사 체크하고 수식어는 괄호 체크하고 이런 거 우리가 문장구조 파악이라고 합니다. 문장구조 파악을 왜 해요? 주어 동사를 쉽게 찾기 위한 거거든요. 물론 주어 동사를 찾아야지만이 해석을 더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있지만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문법 때 주어 동사를 빨리 찾아야지만 요 수를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식어를 빼고 수식어를 빨리 막 괄호치는 연습을 하고 주어와 동사의 수를 맞춰본다는 거죠. 이게 문법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거 좀 이따 제가 문제를 풀어볼 때 그때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요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수일치에선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정사, 그 다음에 명사 주어, 이렇게, 명사 주어, 그 다음에 동사죠. 요거 이제 수위치인데 요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제가 뭐 하나의 포인트 한번 써보냐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매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많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지만 얘를 갖다 우리가 한정사라고도 많이 합니다. 한정사가 뭐냐면은 그 명사를 갖다가 한정해 준다. 명사의 범위를 딱 한정시켜 주는 것 갖다 우리가 이제 한정사라고 하거든요. 관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한정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many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돼요? 무슨 명사를 써요, 우리가? 복수 명사를 쓰죠. 그렇죠? 동사도 뭘 씁니까? 복수 동사를 쓴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수일치죠. many, 복수명사, 복수동사. many 다음에 단수명사 안 쓰잖아요. 복수명사만 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수일치가 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거 써볼까요? 그러면 much. much도 많은 건 많은데 얘는 양을 갖다가 나타내잖아요. much는 어떻게 써야 돼요?
단수 명사를 쓰죠. 그리고 동사도 어떻게 씁니까? 단수 동사를 씁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또 이제 수위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한정사와 명사죠. 그리고 동사로 이어지는 수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뭐가 있어요? 어넘버 오브. 요거 지금 제가 일단 정리하는 거 이거 필기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어넘버 오브라는 게 또 많은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얘 어떻게 써야 돼요? 복수 명사를 쓰죠. 동사도 어떻게 써요? 복수 동사를 씁니다. 그쵸? 많은 명사는 뭐뭐 한다. 얘랑 비슷한 것도 비교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더 넘버 오브라는 게 있죠. 더 넘버 오브도 역시나 뒤에 뭘 써요? 복수 명사를 쓰죠. 얘는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동사는 뭘 써요? 얘는 단수 동사를 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수일치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암기하면 되게 쉬운데 암기 안 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암기가 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일치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 옆에다가 좀 몇 개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few와 a few. 아이고. few와 a few. 거의 없는 약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는 약간 이런 건 얘는 어떻게 씁니까? 뒤에다가 복수 명사를 쓰죠. 동사에는 뭘 써야 돼요? 동사도 복수 동사를 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뜻을 가진 little이라는 게 있죠. 적은, 거의 없는, 그 다음에 a little, 약간 적은. little은 어떻게 써요? 이 뒤에 무슨 명사? 단수 명사를 씁니다. 그렇죠? 동사도 뭘 씁니까? 단수 동사를 쓰죠?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many에서 잠깐 빼놓은 게 있는데, many가 우리가 복수명사, 복수동사를 쓰는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죠? 여기다 쓸까요? many, 단수명사, 아이고. many, 단수명사, 그 다음에 단수동사를 쓰는 형태도 있죠. 똑같이 많은이라고 해석합니다. 많은.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한정사의 수위치라고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세트로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어디가 나오겠어요? 시험에. 여기라던가 이렇게 밑줄을 쳐서 내겠죠. 더 넘버 오브 다음에 갑자기 복수명사를 썼는데 복수동사를 준다라던가 아니면은 복수명사 단수동사를 썼는데 여기를 갖다가 어넘버 이런 거 썼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이 중에 하나를 갖다가 바꿔내기 때문에 이거를 세트로 통으로 암기하고 있으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꼭 통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뭐 더 넘버 오브 뭐뭐의 수라고 하면은 이건 암기해도 암기한 게 아니죠. 시험에는 이 뒤에랑 이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여기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좀 욕심이 있다 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전 요거 부분명사 좀 말하고 싶네요. 부분명사. 부분명사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자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아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many 다음에 복수명사 쓰고 복수동사 쓰고 much 다음에 단수명사 쓰고 복수동사 쓰는 거 아니 단수동사 쓰는 겁니다. 그렇죠? a number of 복수명사 복수동사 the number of 복수명사 단수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명사 어떤 표현들이냐면은 이런 것들. rest of 그 다음에 some of 그 다음에 뭐 분수 오브 몇 분의 몇이라고 하는 분수 다음에 오브 그 다음에 몇 퍼센트 오브 그 다음에 뭐 majority 오브 대다수라고 하죠. 얘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필기가 저기 칠판이 낮아가지고 네. 이런 것들 뭐 몇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뭐 rest of, some of, 분수 of, most of, majority of 그 다음에 뭐 most of 그렇죠? 이런 것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뒤에 복수 명사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수 명사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rest of, some of, 분수 of, majority of, most of 이런 것들은 뒤에
복수 명사를 쓰든 단수 명사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동사를 어떻게 쓰느냐? 복수 명사가 오면은 복수 동사를 쓰고요. 단수 명사가 오면 단수 동사를 씁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일치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주어 명사에다가 맞추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rest of, some of, 분수 of, percent of, majority of, most of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요 명사에 따라서 동사의 수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rest of, some of, 분수 of, percent of, majority of, most of는 뒤에 복수 명사도 쓸 수가 있고 단수 명사도 쓸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복수 명사를 쓰게 될 때는 동사 자리에 뭘 써야 되고 복수 동사를 써야 되고 단수 명사를 쓰게 되면 동사 자리에 뭘 쓴다? 단수 동사를 쓴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최근 들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해 봅니다. 요거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가 뭐냐면은 수일치에서 시험에 나오는 그런 핵심 포인트죠. 첫 번째는 주어와 동사에 수를 맞춰야 된다는 거, 뒤에 있는 수식어를 빼내고 하는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정사, 명사, 동사 패턴이라고 하는 거, 그쵸? 앞에 있는 거 어떠한 이런 many, much, a number of, the number of, few나 little 이런 것들에 의해서 뒤에 수가 결정되는 거. 그 다음에 이 some of, rest of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동사의 수가 결정된다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 정도까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위치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좀 여러분들 잠깐 그 퍼즈 해놓고요. 좀 필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이제 이것만 문제 풀어보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밑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냥 다음 문장이라고 할게요. 다음 문장들 중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게 죄송합니다. 문제가 좀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냥 이렇게 합시다. 틀린 거 이거는 그냥 문제 없이 이 문장 내에서 제가 맞고 틀린 걸 제가 보도록 할게요. 좀 문제가 잘못됐네요. 자, 일단 1번에 봅시다. 3 years is a long time to wait for someone 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지금 우리가 수일치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에다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3 years와 is에다가 좀 우리가 좀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 years는 지금 어떤 표현이에요? 3년이라고 하는 복수 명사 형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사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야? 3 years가 복수인데 is라는 단수가 맞아? 라고 이제 의문을 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이거. 영어에서 표현 중에 수위치에서 이게 수위치의 예외라는 건데 그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단위 그 다음에 거리 무게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러니까 이런 단위명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단위명사들은 그 하나로 표시해가지고 동사에다가 뭘 씁니까? 단수동사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3 years처럼 여기 아무리 이렇게 s가 붙은 복수라고 해도 하나의 그 3시간이라고 하는 단위로 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3년이죠. 3년이라고 하는 그 단위로 였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단수동사를 씁니다. 똑같이 만약에 뭐 100kg 100kg도 우리가 이제 보통 100이라는 숫자 때문에 복수처럼 보이지만 얘도 우리가 단수 동사를 써요. 하나의 단위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3마일. 3마일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이제 3마일이니까 되게 복수처럼 보이겠지만은 얘도 하나의 우리가 단위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도 단수 동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이제 틀렸는데 number of tourist죠. 그쵸? 많은 여행객들은 tails off. 일단 이 단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tails off가 여러분들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줄어든다는 뜻인데 어넘버 오브 어떻게 써요? 어넘버 오브 복수명사, 복수동사 암기하셔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테일스가 아니라 테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 주면 되겠고, 만약에 아니면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테일 오프로 쓰고요. 여기를 갖다가 덜을 쓸 수도 있죠. 시험이라면.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 복수동사 틀렸잖아요. 그렇죠?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 단수동사가 돼야 되니까 덜을 갖다가 어로 바꿔주든가 여기를 갖다가 s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each of라고 하는 건데요. 요것도 이제 제가 따로 정리 안 한 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건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each나 either거든요. 네. each, either, neither인데요. 네. neither도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each of, either of 복수명사, 단수동사입니다. 요거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each of 또는 either of 복수명사, 단수동사고, 여기서는 이제 지금 비록 그 fielded가 이제 과거 형태라서 단복수가 의미가 없지만 each of나 either of 같은 경우는 뒤에 복수명사를 쓰고 스위치는 여기에 맞춰서 단수동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그쵸? many a 단수명사, 단수동사라고 했습니다. 그쵸? 올바르게 쓰인 거죠? 만약에 어가 없으면은 many 복수명사, 복수동사였겠지만은 many여 단수명사, 단수동사 저거를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문제가 조금 잘못돼서 네. 자, 26번 26번은 조금 별표하고 이게 이제 그 주어 동사의 수일치 그쵸? 주어 동사 수위치에서 이제 하는 대표적인 그 문제라고 볼 수 유형의 문제인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 주어가 the idea입니다. 그쵸? the idea고요. 동사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동사 찾아보실래요? 동사 어디 있습니까?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 are가 동사인데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식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of 전치사 플러스 명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요? 투부정사 들어가 있고요.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들어가 있고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네가 지금 전부 다 수식어고 이런 것들을 빼내니까 the idea가 주어면은 동사는 뭐가 돼요? are가 아니라 is가 돼야 되겠죠. 단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되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주어가 단수면은 만약에 여기다가 막 이제 수식어를 씁니다. 수식어를 쓰는데 여기 중간에 이것도 약간 거의 패턴처럼 약간 정형화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단수 주어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 동사에도 당연히 뭘 써야 돼요? 단수 동사를 쓰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막 수식어가 들어가면서 여기쯤에 복수명사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 뭐로 바꿔내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복수동사를 쓰는 거죠. 마치 뭐에? 여기에 수가 일치되게끔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전부 다 보니까 수식어니까 수식어를 딱딱딱 걸러내고 여기에다가 여기를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단수동사가 맞겠죠. 이렇게.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일부러 이 문장을 가져온 게 이 주어와 동사 사이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뭘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장 구조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위치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수위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장 구조 파악을 할 줄 아셔야지만이 좀 제대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문장 구조 파악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주어가 idea이기 때문에 동사는 are가 아니라 뭐로? is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위치에서 주어 동사 수위치 약간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들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건 이제 제가 앞선에 설명했던 그런 포인트들을 갖다가 다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대다수의 세력가들은 외자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뭐 이제 외자 도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여기죠. majority of. 그렇죠?
대다수의 여기서 이 majority of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따라 수위치가 결정된다? 이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수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influential man이 이때 여기가 만약에 지금 뭘 썼어요? 복수 명사를 썼으면 동사도 뭐가 돼야 돼요? 복수로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R로 바뀌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jority of는 부분 명사에 해당해서 그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를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s가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단수 동사를 쓸 게 아니라 이 majority of 뒤에 나오는 요게 명사가 실질적인 주어가 돼서 여기다가 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 influential man 이때 man이 복수이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R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걸 좀 요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해두자라는 거겠죠.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28번 30% 이상의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반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percent of 나왔죠? percent of도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주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The electorate가 뭐예요? 유권자들입니다. 유권자들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기 때문에 opposes를 갖다가 oppose인 복수 동사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다음 문장들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건 이제 수일치에서 제가 좀 접속사 파트 가서 다시 언급할 부분이긴 한데 잠깐 나왔으니까 보고 갈게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여기는 R을 갖다가 뭐로 바꿔야 되냐면은 단수인 is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요건 이제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우리가 따로 not only A but also라는 그 표현 아시나요?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고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얘가 뭐가 됐을 경우 주어가 될 경우 얘가 주어가 될 경우에 동사는 어디에다가 수를 맞춥니까? 어디에다가 수를 일치시켜요? 이 B에다가 수를 일치시킵니다. 요게 이제 상관접속사의 수위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접속사 파트에서 또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이런 수위치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에서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이 동사 얘네가 주어일 때 동사의 수위치는 여기 있는 B에다가 맞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수일치까지 조금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쉬었다가 이제 다음 파트 준동사, 분사구문, 특수분사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